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엄청 강했죠. 예, 뭐 다른 미국 또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한국 증시가 유독 강했는데요. 어제는 최근에는 유독 약세였고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슨 얘기냐?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 같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가의 변동성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많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2차전지 업종이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세게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익단으로 이제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급등했는데요. 실적 예상보다 이제 이익단으로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변곡, 그런 라인에 좀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들의 투매 반대 매수성 물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 후에 강력한 주가의 반전이 되는 거는 참 증시 어떤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제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장세 전환이 펼쳐질 때는 낙폭 과대 종목에서 굉장히 큰 단기 수익의 기회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를 노리는 차원에서는 2차전지 업종이 제일 메리트가 높았던 거고, 반면에 또 그 주가 조정 시에도 이제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종목들, 정배를 유지하고 있던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되면 이제 신고가 혹은 이제 상승의 각도를 높이는 흐름,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되죠. 그래서 두 가지 분류를 통해서 이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 드리면서 주요 관심주들도 리포트 체크하는 부분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98%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9.1조. 상승 종목수가 700종목 이상이니까 월등히 강세였죠. 코스닥 증시는 2.78%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이 반등을 노린 어떤 수급이 거대하게 들어오진 못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들고 있는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투자자 이제 거래 내역은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천억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그거죠.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뭔가 좀 레버리지성 물량을 좀 푸는 그런 것들,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개인이, 메이저가 사서 올라간 거고, 결국 개인은 불안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물량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메이저가 지금 저점을 만들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쪽의 외국인은 1,1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6천억을 순매수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7,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기관의 매수 수급을 좀 이끌어내는 형태를 좀 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증시, 나스닥 증시 이제 상승했고 0.5%, 다우가 0.4%, S&P가 0.5%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그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전자산 이제 국채 쪽의 수요 높이면서 금리를 떨궜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성장주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의 어떤 극점을 좀 형성했던 그런 포인트가 좀 지나고, 지금 연준 이제 총재들도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 증시 0.6% 어제 이어서 올랐고, 홍콩 1.3% 상승했고, 대만이 0.9%, 상해도 이제 강보업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음, 어제 보시면 신용융자잔고가 19조 1000억, 좀 많이 내려왔죠. 공인예수금도 47조 정도. 그래서 시장 구도 자체가 돌아서는 흐름이 좀 역력하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은 어제 오이선 쫙 내려버렸다가 오늘 훌쩍 뛰어넘는 흐름으로 코스피 지수 이제 차트의 흐름은요, 이게 추세의 어떤 반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추세가 반전됐을 확률이 높은 패턴의 이제 높은 확률로 예, 추세 반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도 5일선 돌파했고 이제 코스피가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추세 반전의 모습이 역력히 나온 건 아니지만 코스피의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이니까요. 연결된 지수니까요. 그래서 단기 추세 반전 형태의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좀 띠게 됐다. 오늘 시총 상위주를 삼성전자가 2.7% 상승했고 오늘 뭐 LG엔솔이 큰 폭의 이제 7% 상승하면서 21선 한 방에 돌파를 해버렸죠.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7에서 9%, LG화학 또 삼성 SI도 낙폭 과대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대표적인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는 단기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확실한 구간을 취한 데 있어가지고는 며칠 상간에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취하는 방법을 이제 쓰면 가장 적합한, 지금 시세 흐름에 적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두산 테스나라든지 9%, 주성 엔지니어링도 6% 상승. 최근에 많이 강조됐던 전공정 쪽에 이제 뭐 유진테크라든지 3% 상승, 테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강한 흐름을 내어줬고, 해성디어스 5% 상승. 최근에 낙폭이 좀 컸는데요. 돌아서는 모습들, PSK라든지 뭐 동신생캠 이런 기업도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바이오 쪽에 이제 종목들, 티움바이오가 좀 강했네요. 8% 상승.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띈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주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유한양이 역시도 4% 상승으로 주도주의 위용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고, 오늘 낙폭과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친환경이죠. 하나솔루션 8% 상승, CS윈드 9% 상승, CS베어링 13% 상승,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7% 상승, 동국 SNC 4% 상승, OCI 홀딩스가 12% 상승해서 친환경 쪽 뭐 하나솔루션, 뭐 CS윈드 강한 어떤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강한 주가 반전의 흐름들을 보여줬고, 단기 바닥권 탈출했을 가능성을 높인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네, 동시 순매수 쪽도 보면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2,300억 동시 수급 들어왔고요. 에코프로도 400억대 정도. L전자 최근에 이제 흐름 좋아지고 있죠. 실적도 서프라이즈 냈고, 또 삼성전기도 200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뭐 방산주 쪽으로도 좀 들어오는데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수급이 붙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전지하고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좀 체크해보고요. 오늘 뭐 각종 유망한 종목들 리포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죠. 예, 먼저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의 대표 주도주, 대장주, 전 세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1등주인데요.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반등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영업이익이 그래도 이제 2.4조 원, 전 분기비 250% 정도 이제 높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메모리 쪽 출하한 게 이제 아쉬움이 남으나 해당 기간 내 우호적으로 유지될 환율 속 견조한 스마트폰 수익성,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호실적에 기반한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가 된다. 또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다 보는 거죠. 메리츠증권 이제 리포팅인데요. 어쨌든 뭐 부문별로 아직 잠정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메리츠 쪽에서는요, 반도체 쪽에서 한 3.4조 정도 뭐 적자 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 1.9조 이익, 또 이제 스마트폰 쪽 3.4조, 스마트폰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띄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것 같고, 어쨌든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쪽의 사이클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설명의 컨퍼런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4분기 실적은 계절성 및 반도체 부분의 적자 축소에 기반해서 전사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자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메모리 쪽에 이제 전망이 이제 개선되고 회복되고 하는 흐름, 가격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경우, 삼성전자보다는 뭐 SK 하이닉스 쪽에 또 투자 포인트는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단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D램에 있어서는 수요의 양극화 속 DDR5,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메모리 업황의 전개 방향은 동사의 실적 설명의 기조 설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내년에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동사의 감산 기조 유지 및 설비 투자 축소 의지 표명 여부가 필요하다. 그 부문별 실적 살펴보면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서 한 3조 원대 정도 손실 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모리가 영업 손실 3.3조 원으로 부진한 뭐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은 뭐 4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거라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회복 그리고 반전되는 흐름은 전개되기 시작했다. 3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디스플레이 쪽하고 뭐 스마트폰, 요 태블릿 요쪽은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주가 상승을 막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또 성장 어떤 사업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이 이쪽에 대한 전망이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는 조금 그 이제 경기하고 좀 연관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남아있는 퍼즐은 이제 반도체 회복이다. 투자 제한 속 고부가 반도체 출하 확대가 필요하다. 메모리 업황 변곡점에서 10월 말로 예정된 이번 실적 시즌은 유난히 중요할 전망이다.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이요. 특히 업황 선도력 또 결정력이 있는 삼성전자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은 모바일 등 수요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고 HBM 등 신규 메모리 개발과 양산을 위한 집중 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고비용을 감안한 전략 구사, 24년 신중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강조. 올해는 이제 캐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신중하게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뭐 남은 하반기까지 이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변화와 특수 관계인의 이제 등기 임원 복귀에 따른 수익성 위주 경영 전략 변화에 기반하리라 예상된다. 경쟁 업체들 역시 낙관적 수요 전망 속에서 신중한 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업황 회복 변수 차단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결국 메모리 업황은 4분기부터 상향 반전하면서 내년 2분기 가파른 판가 상승을 동반하느라 예상된다. 그래서 이때 판가 상승 급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10월 31일 실적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LG엔솔의 퍼포먼스가 이제 굉장히 컸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7,300억 이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40%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AMPC 쪽에 2,155억 전체 영업이익의 30%에 달하는 수준이고 뭐 올해 이제 연 실적도 이제 최대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이익 7,312억 그리고 3분기 매출액은 8조 2,235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7.5% 늘었다. 매출 부분은 좀 컨센을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시가 또 올라갈 때는 사실 또 이제 좋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는 거죠. LG엔솔이 이제 올해 3분기 매출은 증권가 이제 컨센은 매출 8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900억. 근데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더 나온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이제 IRA 시행에 따른 그 이제 세액공제죠. 생산 세액공제 AMPC 혜택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다는 측면이 컸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걸로 이제 이익이 뭐 많이 나왔다. 이거 가지고서 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주가 상승의 어떤 주요 포인트는요. 그 낙폭 과대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LG엔솔 측은 올 초 글로벌 생산 공장의 신증설 및 안정적 운영, 북미 지역 중심의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연 매출을 25에서 30% 이상 확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은 일부 유럽형 전기차 배터리 수요 약세에 따라 소폭 하락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 내에서 성장세가 지속돼 수요가 견고하다. 북미 생산 공장의 안정적 신증설 및 수율 향상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실적적인 부분 뭐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주가 올라간 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관련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죠. 요 이제 신한증권 리포팅 보면서 체크 드릴 텐데 어제 밤에 뭐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2% 물가를 위해 현재 금리가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서 비둘기 발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도 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뭐 비둘기파 매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바뀔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보다 더 이제 어떤 뉴스나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발언 이런 거에 치우쳐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금리가 충분히 높다 갑자기 하면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참 뭐 하여튼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를 뭐 더 올릴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빠지고 하는 걸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팔고 사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보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대 반등 코스피 그리고 이제 IMF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 하향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 우려 긴축 중단 재료로 해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이제 뭐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를 좀 급반전하게 만들고 있고 오늘 뭐 이제 외국인의 이제 뭐 현선물 동반 매수 선물을 또 대거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개인들의 어떤 최근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뭐 투매성, 반대 매매성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 급반전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됐고 결국 이제 다수가 팔고 소수가 담은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내려왔는데요. 연이은 비둘기 발언과 중국 부양책 기대로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담긴 리포팅인데요. 최근에 제가 전쟁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조정에 혹은 이제 금리에 극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쟁 사태가 이게 크게 확산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팽팽하게 지지 세력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 지지, 우크라이나 지지 이게 이제 팽팽하게 전개될 때 결국 이제 약간 오래되고 유지되고 지속되는 어떤 경향을 띠는데요. 이번 전쟁은 그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도 저도 보면서 좀 와 경악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외교나 국가 간 어떤 문제가 뭐 성과 악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라는 게 이익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외교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전쟁을 매체를 보셨겠지만 하마스, 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하마스 쪽을 지지할 국가가 사실 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나 이제 뭐 러시아, 이제 중국 이런 입장도 약간 좀 중립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뭐 사우디는 이제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을 가지고서 좀 하는 것들이 피해가 이제 막 뭐 SNS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서방국뿐이 아니라 뭐 애초에 이제 뭔가 좀 뭐 지지하던 측에서도 명분을 좀 잃을 공산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약간 좀 발빼는 모양새기도 하고 중동 정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이 막 전쟁 개입할 경우 막 중동 국가들이 막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또 이제 이스라엘 플러스 서방 국가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과 이제 대립구를 펼치면서 확대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금리 쪽에 우호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시장 어떤 이제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금리는 한 차례 하락했죠. 이번 사태가 금리의 어떤 번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3분기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역시 금리 달러 유가의 삼고 현상이 중요한 문제였죠. 어쨌든 다만 삼고 현상도 10월 들어서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의 가솔린 수요 부진이 부각되면서 유가는 하락했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뭐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추세적이진 않다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겁니다. 금리는 추가 상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올라왔다. 애초에 미국 소비의 하강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1월 F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부각되면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을 공공연히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증시가 더 조정받기는 어려워진다. 실적 조정이나 소비 감소, 그에 따른 경기 하강 리스크는 남아있고 10월 말 미국의 실적 시즌을 확인해야겠지만 금리와 유가의 안정세가 달러 강세마저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는 이제 다시 또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흐름을 내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전쟁 사태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반등하는 뭐 모멘텀 그런 트릭으로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LG전자 서프라이즈 냈죠.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냈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의 약간 투매성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시장은 또 변곡을 형성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이 레포트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쇼온 마인드를 거두어야 할 시그널일까? 전쟁과 금리. 그렇죠. 좀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며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상승장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어떤 가팔랐던 약세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상황도 코스피 지수 레벨도 이쯤 왔으면 숏마인드는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폭이 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은 기술 트렌드 혁명의 구도로 가고 있다. 매크로 영향력이 일시적이다.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었고, 한국의 증시가 빠진 것도 거기에 기반해서 빠져가지고 일시적 조정의 성격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괜찮은 리포팅 의견인 것 같고요. 하이토 자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전쟁과 금리, 숏 마인드를 거두어야 할 시그널일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 대한 부분,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보다 더 이제 뭐 실적도 그렇지만 모멘텀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일정이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수급들은 좀 집중될 공산이 크고요. 최근에 글로벌 이제 의결권 양대 산맥이 모두 합병에 대한 어떤 찬성 의견을 이제 제시한 것도 셀트론 그룹의 이제 합병 절차에 이제 힘을 가해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이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넘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DB 금융투자에서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리포팅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체크해드리죠. 곧 발표될 진펜트라의 미국 성과 기대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전망해본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3분기 매출은 5,800억, 영업이익은 456억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레미시마 SC가 분기 1,0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는 점,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요. 미국 직판을 위한 인력 구축 및 판매 관리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향후 미래를 위한 지금의 어떤 비용 투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랄까요, 팔아야 되는 어떤 이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플라이마 쪽의 미국 직판 성과는 점차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유플라이마를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가 직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지금 옵텀 공보험 쪽, 벤테그라 이제 공사보험 쪽, 요 선호 의약품에 이제 등재되면서 미국 인구 한 20% 정도의 시장을 확보하게 됐죠. 뭐 경쟁은 세기 때문에 뭐 침투율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뭐 크게 바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들을 지금 차곡차곡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휴미라 오리지널 의약품의 견제 및 바이오시밀러 간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연내 실적 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는 낮은 주가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10월 말 이제 미국 램시마 SC 이제 판매명이죠. 진펜트라의 미국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되며 28일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승인 이후 신속한 PBM 등재로 된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주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긴 호흡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은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서 신약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단계인 만큼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장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플라이마의 미국 직판 성과와 지펜트라의 미국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인 만큼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한다. 단 목표 주가는 합병 결정에 따라서 추후 조정될 예정이다. 일단은 뭐 합병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뭐 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유플라이마 또 진펜트라 이 두 개의
미국 직판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밸류에이션이 올해는요 67배, 내년 39배, 내후년 35배로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합병이 되면 또 다르게 또 목표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겠죠. 같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셀트론 리포팅도 나왔습니다. 그 고수익의 제품 믹스로 이룬 수익성 확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뭐 실적에 대한 전망 이제 프리뷰죠. 3분기 실적은 매출이 6,700억대, 영업이익은 2,500억대, OPM 영업이익률은 37.2% 정도를 예상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가능하겠으나 관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상의 주가 유지다. 일단 뭐 최대 의결권 자문사 쪽에서 뭐 합병은 이제 찬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등 또 해외 이제 기관 투자자로부터 긍정적 의견, 이제 찬성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은 보다 가시화되었으나 합병 후 내년 상반기 재고자산 등에 따른 실적 우려로 빠진 주가를 주식 매수 청구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죠. 예, 뭐 재고자산 뭐 감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적 저하 나오는 거는 뭐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시장에서도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또 실적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플라이머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램시마 S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감이 이제 현재는 유플라이머보다 시장 기대감이 높은 램시마 SC의 미국 직판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일단 뭐 FDA 승인부터 이제 필요하겠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병 및 미국 시장 내 신약 출시 성과가 기대. 어쨌든 셀트론 최초의 미국 내 신약 진펜트라의 허가 및 판매 기대감이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나 이제 요 DB 증권에서도 투자 의견 해당 내용으로 바이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졌죠. 네. 그래서 뭐 악재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그런 건 없고,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뭐 관광객 들어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좀 느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예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은 시장 기대치 수준 정도 나올 것이다. 매출액은 9,300억, 영업이익은 640억. 9월부터 따이공이 일부 회복한 가운데 월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기여를 했다. 9월 말부터. 그래서 해외 이제 점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고, 성수기 시즌 관광객 프로모션이 확대되었으나 예년 수준 정도였고, 공항점 기여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중국 단체 관광 모멘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국경절 연휴가 9월 말 이후에 걸쳐 있었고, 한중 노선이 MOM 지금 뭐 월간 단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 의미 있게 실적에 기여할 걸로 전망이 된다. 최근 주가는 중국 회복 속도감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으나 과도하다. 물론 단체 관광 외 따이공 믹스 개선, 공항 기여 확대 등의 기존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뭐 예상되는 거는 뭐 맞고요. 뭐 악재적인 부분이나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중국인의 여행 수요가 살아있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감 부분인데요. 두 번째, 단체 관광 상품 판매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경우 시내점 매출이 서울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세 번째, 중국인 관광객의 객단가도 총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은 운영 개선에 비례하여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한다. 최근 주가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단체 관광 재개 뉴스 이전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 관광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기울기에 대한 기대감은 완만하게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했다 판단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과도했던 건 사실이죠.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액은 올해 3조 5천, 내년 4조 5천억, 내후년 4조 9천억. 영업이익은 올해 2,200억대, 내년 2,800억대, 내후년은 3천억대로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 가장 크게 퍼포먼스가 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상승, 어떤 폭 자체도 올해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실적 나오기 전, 그래서 월간 단위로 지금 한국에 대한 그 단체 관광, 항공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이제 전개될 걸로 봅니다. KB 리포트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확전 우려를 낮추는 세 가지 증거와 성장주의 강세 배경이다. 일단 확전 우려가 낮아지면서 금융시장도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전쟁 사태를 통해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명분을 낮추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도 성장주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그런 강세 배경이 됐고,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는 성장주가 시총 상위로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이런 이슈에 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상승의 어떤 강도가 좀 더 커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확전 우려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게 어떤 그 전선을 여러 개 두면 그 약해져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독일이 러시아 쪽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면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좀 약해되는,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시아권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군데로 이제 중국 쪽으로도 있고 이런 전선을 확대할수록 이제 약해졌는데, 미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내부 어떤 그런 재정 상황도 이제 그렇게 원활치 않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도 지지받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지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지만 군사 개입까지는 이제 암시하진 않았거든요. 이 두 번째, 이란 같은 경우도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자기들이 우리가 참여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좀 이제 이스라엘 전에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사우디가 또 하마스를 지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중동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입지가 조금 약화되고 있고, 중동도 국가들 간에도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 대 중동 전체 국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런 대립 구도가 조금씩 균열이 되고 있는 것들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독립국가를 이제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아예 그냥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니 쳐버려가지고 이제 편가르기라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우디가 이제 하마스를 좀 지지해 주면서 조금 더 이제 달래는 입장, 하마스를 좀 달래는 입장을 확인해 주고, 또 중동 지역의 불안을 좀 더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우디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제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전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공격 이후 뭐 안전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당연히 국채로도 자금이 몰리죠. 그래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줬고, 뭐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폐쇄 이제 가능성이 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약화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 아니다 다를까 뭐 여는 총재가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로건 총재의 발언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낮아졌고 성장주 중심의 주가 지수는 반등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목 그대로입니다. 확전 우려를 낮추는 세 가지 증거, 또 성장주의 강세 배경에서 단기 변곡의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